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 시간 빠른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더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117억 원 규모의 이체가 나왔는데 테더에서 비트파이넥스로 이루어졌습니다. 매일같이 이제 비트파이넥스는 이슈가 되고 있죠. 아직까지 끝이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비트파이넥스로의 이체가 어떠한 방향성을 나타내게 될까요? 네, 블룸버그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선물 시장 거래량이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최근 블룸버그 보고서를 인용하면 암호화폐 선물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며 최근 암호화폐 선물 시장 거래량이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의 50%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블룸버그는 벡트, CME, 바이낸스,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후오비TM, 크라켄 등 13개 마진 거래소 데이터를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물시장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의 선물시장 유입량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비트파이넥스의 CTO는 거래량 급감 우려는 기우일 뿐이다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더블럭의 수석 애널리스트가 트위터에서 2018년 이후 최근 비트파이넥스 시장 점유율 추이 그래프를 게재하면서 비트파이넥스 시장 점유율이 한때 25% 수준에서 최근 7%까지 급감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에 파울로 아드로이노, 비트파이넥스 CTO가 댓글을 달고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비슷한 일이 2017년에도 있었다. 2017년 연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이켜보라. 공짜로 거래하게 하는 일은 쉽다. 하지만 거래량만 많고 돈이 없다면 2019년도 비슷할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과연 이 대답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2017년 말 그리고 2018년 초까지 이어졌던 강력한 불장이 다시 한번 2019년에도 재현되게 될까요? 네, 코인베이스의 CEO는 이제 비트코인이 인터넷 출현 이래 가장 큰 감명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트위터를 통해서 2010년 비트코인 백서를 읽으며 코인베이스를 구상했다. 인터넷 출현 이래 가장 큰 감명이었다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다 쉽게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흥미로운 기술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만끽하게 하고 싶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은 비트코인의 규제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장 발전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의미 있는 발걸음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이죠. 많은 나라, 많은 국가들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도입하고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시장의 기술을 계속해서 도입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리브라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네, 리브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급감 후에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과 해시레이트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시레이트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견인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해시레이트를 견인한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닷컴의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채굴 속도를 나타내는 해시레이트가 급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해시레이트의 추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채굴 상황이나 관련 기업의 동향을 아는 귀중한 데이터이죠. 비트코인 가격과 비례한 추이를 보여왔는데요. 2018년 9월에 시장의 급락은 중소 채굴자의 철수가 영향을 미쳐서 비트코인 시세 하락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23일 기록한 피크 기록에서 4일 동안 32%가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30일 시점에서는 회복이 되었지만 2주마다 개선되는 다음에 난이도 조정에서 대폭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전회의 난이도 조정에서는 상승을 했었지만 같은 타이밍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 하락한 적도 있어서 채굴자의 경쟁 격화의 영향으로 채산 라인이 어려워진 채굴자가 나왔을 가능성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또한 코인쉐어의 조사 보고서 더 비트코인 마이닝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 채굴에서는 수력 발전 등 재생 가능 에너지가 대부분이고 중국 스촨성에서도 수력 발전이 번창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중국 스촨성 홍수로 인해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 활동의 8에서 10%의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비트메인 등에 의해 칩의 신규 생산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고성능의 새로운 머신의 투하가 향후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도 해시레이트 상승 여력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현 시점에서 시장에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과 반비례하고 있고 괴리가 확대되어 대폭락하는 위험 지역에 도달했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경제 시황까지 같이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30일 열린 미국 연방공개 시장위원회죠, FOMC에서 정책 금리를 0.25% 인하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장래 불안 등 경기 둔화 위험을 염두에 두고 7월 9월에 이어서 3연속 추가 금리를 인하한 모습이지만 FRB 제롬 파월 의장은 금융정책은 양호한 상태에 있다 생각한다. 그리고 미중 무역 마찰이나 EU 이탈의 문제에서도 개선의 조짐이 있다며, 그러나 당분간 추가 인하는 어렵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것들이 비트코인 상승 그리고 또 하락 많이들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이런 의견도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이 뭐 상승할 수도 있다, 하락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중이죠. 네, 이런 가격 예측 같은 경우는 항상 그냥 참고 정도로만 내가 투자하는데 그냥 MSG, 뭐 이런 후춧가루 정도,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여러분들이 투자자 한 명 한 명이 전문가가 돼서 본인들의 투자 신념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10월 31일, 아까도 아침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나와서 가져왔습니다. 10월 31일은 비트코인 맥서 발행 11주년입니다. 비트코인 첫 거래가 얼마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3.5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백서가 이제 발행된 지 11주년이 벌써 되었죠. 백서는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가 공개를 했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위협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네, 2008년 10월 31일에 발표된 백서는 P2P 전자현금 시스템 디지털 거래를 추적하고 검증 가능하며 이중 지출을 방지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누구나 검사할 수 있는 투명한 기록을 생성 그리고 변조를 방지하는 분산형 P2P 프로토콜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었죠. 네, 이 프로토콜은 암호화폐 보안 시스템을 작업 증명, 즉 POW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나타내고, 비트코인은 개별 노드에 의한 보상을 위해 채굴을 한 다음 이제 분권형 네트워크의 다른 노드에 의해 검증이 되게 됩니다. 네, 이 시스템은 은행과 금융기관과 같은 중개자들이 거래를 촉진하고 감시해야 할 필요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을 했는데, 이는 중앙 집중화된 금융 권력에 고립된 독점적 분야에 대한 커다란 붕괴였죠. 네, 가격 상승이 11년 전에 비해서 3억 %입니다. 약 3억 %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네, 11년이 지난 지금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주어진 시간에 블록체인에서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데 관련된 전반적인 계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더 많은 권한과 참여는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면서 비트코인 채굴의 수익성, 잠재력을 널리 인정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네, 이달 중순 현재 네트워크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블록이 생성된 이후 이제 이거를 전문용어로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죠. 채굴자들은 총 150억 달러, 하나로 약 17조 5,275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수치는 이제 채굴자들에게 거래한 블록을 입증하기 위해 지불한 새로운 비트코인 생성 수익과 이번 주에 10억 달러 선을 돌파한 거래 수수료 모두를 포함을 하고 있죠. 네, 올 8월에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85% 이상 채굴이 되었습니다. 총 2,100만 개 중에 1,800만 개가 채굴이 되었고 지금 약 300만 개 정도 남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벌써 11주년이 되었습니다. 11주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2017년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면서 올해 8월에 이제 총 1,800만 개가 채굴이 되었습니다. 약 300만 개는 이제 21년에 걸쳐서 채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40년에서 45년이면은 거의 채굴이 마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다음 20주년, 네, 15주년에도 나오겠죠. 네, 15주년, 20주년에는 과연 어떠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암호화폐 시장과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비트코인이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프랑스 고등학교 경제학 및 사회과학 관련 교과 과정에 비트코인 내용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추가 예정이 아니고 추가가 됐다고 하네요. 네, 프랑스 교육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글로벌 경제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젊은 세대의 신용화폐 수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전파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해당 내용에는 비트코인이 유로화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비트코인이 미래화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비트코인과 기존 화폐는 어떻게 다른가, 기존 화폐를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등 질문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와 관련 미디어는 이번 조치가 국가기관이 비트코인을 교육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며 젊은 세대가 보다 일찍 암호화폐를 접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네요. 네, 지금은 이제 프랑스에서만 추가가 되었지만 각국에서 현재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관해서 수용하려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언급을 드렸었죠. 비단 프랑스일 뿐만이 아닐 겁니다. 암호화폐 선진국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일본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일본이 하게 되면 그리고 다른 선진 금융국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될 텐데요. 지금 G7의 의장국이 프랑스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리브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지만 기타 다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G7, G20에 포함된 국가 중 하나가 이렇게 고등학교 고등교육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다는 것 굉장히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과연 이 소식이 어떠한 방향을 일으키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IMF의 전 총재였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CBDC가 굉장히 이제 유행처럼 번질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IBM 연구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5년 내에 등장 예상을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전 세계 은행 73%가 CBDC죠.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등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30일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게 되면 IBM과 공적통화금융기금 포럼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3개 선진국과 10개 개발도상국들 은행들을 대상으로 CBDC 관련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 보고서 소매용 CBDC 차세대 결제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네트워크 연결 매장 등 특정 상황에서 현금의 대안으로 CBDC를 사용할 수 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들은 CBDC가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현금이 사용되는 곳 어디서든 작동해야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민간 또는 공공 부문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조만간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은행권은 도태되거나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언급을 했는데요. 글로벌 은행 73%가 CBDC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중앙은행 82%는 CBDC가 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금융 안정성 문제는 빠르게 수행될 디지털 은행 운영 관련 리스크라고 짚었는데, 네, IBM과 OMFIF는 이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최초의 CBDC가 앞으로 5년 내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지폐와 동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체하기 위해 소매형 디지털 화폐를 5년 내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편 최초의 CBDC가 G20 회원국 중앙은행이 아니라 경제 구조가 단순하고 규모가 작은 국가들이 결제 시스템의 탄력적 제고와 금융 포괄성 확대와 같은 특정한 정책 목표를 위해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더욱 포괄적이고 일관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언급을 했네요. 네, 이번 연구는 작년 10월 연구 내용과 동일한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당시에도 중앙은행들은 대부분 CBDC 개발 필요성 인식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은행은 CBDC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 언급을 했네요.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내용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횡보 및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3% 하락하며 1070만원대, 이더리움은 0.5% 하락하면서 21만 4천원대, 리플 XRP가 0.2% 하락하면서 346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9위에 위치하고 있는 비트코인 SV의 경우 15만 원대로 5%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또한 어제 대비 0.2% 하락한 67.4%지만 그래도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IC의 CEO가 벡트, 은행 등 금융기관과 계속해서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벡트에 관한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나오는 기사마다 그리 나쁘지 않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파생 상품 출시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IC CEO죠. 제프리 스프레처가 지난 목요일 3분기 재무보고 전화회의에서 벡트는 자사의 파생 상품의 채택 가능성 논의를 위해 주요 은행 및 모든 금융기관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제프리는 벡트는 현재 시장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려 한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현재 많은 기관들 그리고 미국 기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 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런 관심과 유입량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가격의 급락이 얼마 전에 왔을 때 개미들은 매도를 했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은 더욱더 증가를 했다, 더욱더 매수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옴과 동시에 가격이 상승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벡트 등 많은 선물 기관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함에 따라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그리고 사업가들이 노력함에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더욱더 크게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의 대표적인 가수입니다. 저스틴 비버, 그리고 매일같이 나오는 소식이 있죠. 리플 XRP의 소식이 콜라보가 되었습니다.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콜라보가 되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잘생겼는데요. 네, 저스틴 비버 자신의 인스타그램 영상 속에 리플 XRP가 깜짝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네, 1억 팔로워가 넘게 보유하고 있는 저스틴 비버가 본인의 인스타그램 상에서 리플 XRP가 살짝 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음악 프로듀서, 미국 거물 음악 프로듀서인 그의 매니저는 XRP 지지자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 스토리 내에서는 비버가 전 세계를 누비고 그 후 리플 XRP 차트상을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차트가 있으면
여기 있는 이 캐릭터가 바로 저스틴 비버입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이죠. 네,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동영상이 재생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는 리플 플랫폼이 인프라로서 전 세계에서 이용되는 장면을 시사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진위는 분명하지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은 가수 중 한 명인 저스틴 비버가 이번에 리플을 소개한 것에 대해서 다양한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및 XRP의 인지도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있다고 하면서 한편 미국 거물 음악 프로듀서이며 저스틴 비버나 칼리 레이 잽슨 등을 발굴한 것으로 잘 알려진 스쿠터 브라운은 2018년 9월 트위터에서 XRP가 표준이다 라고까지 언급한 바 있다고 하네요. 네, 올해 2월에는 리플사의 투자 부분 엑스프링의 지원을 받아서 음악업계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하는 레이즈드인 스페이스를 설립을 하게 됐는데 이번 저스틴 비버의 인스타그램 영상과 관련성은 불분명하지만 스쿠터 브라운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다고 하네요. 네, 참 신기한 이러한 내용들도 이제 보게 되네요. 그리고 또 SBI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SBI 송금이 머니그램을 통해 송금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네, SBI 리밋은 머니그램의 지불 네트워크를 멕시코에 사용하고 그리고 해외로 송금한다고 합니다. 네, 머니그램은 거대한 기업이죠. 최근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서 SBI 보유는 XRP를 사용하여 일본에서 동남아시아로 송금하는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최대 송금 회사 중 하나인 SBI 리밋은 리플의 DLT 기술을 사용 장려하고 있는데요. SBI 리플 아시아는 일단 연결이 활성화가 되면 전체 리플 네트워크의 거의 50%를 커버할 것이다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린 또한 SBI 리밋과 리플이 협력하여 일본과 태국 사이에 즉각적인 송금을 지원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SBI는 매월 10억 건 이상의 지불을 하면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고객의 90%를 서비스하고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리플에 관한, 리플 XRP에 관한 기사는 매일같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가격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죠. 네, 특히 요즘 따라서는 또 SBI 측에서 굉장히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XRP의 실사용화를 너무나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소식들이 XRP 가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리플 XRP 참 인내의 끝판왕 코인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네, 스텔라가 최근 업그레이드로 XLM, 스텔라 인플레이션 특성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네, 스텔라 루멘스는 예정된 프로토콜 1, 2버전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서 사실상 네트워크 간 결제 중심인 XLM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제거했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스텔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스텔라 개발 재단은 10월 초에 이를 발표하면서 세 가지 코어 선진화 제안을 제안했었다고 합니다. 네, 인플레이션 제거와 함께 그 업그레이드는 또한 발신자들이 페이팔과 같은 국경을 넘는 플랫폼 사이 표준 기능인 외환 거래에 얼마를 보낼 것인지를 명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거래 중 예를 들어서 USDT2 그리고 JPY로 보낸 그리고 엔화로 보낸 금액은 수취인의 통화에 의해 결정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네, 바이낸스 CEO CZ가 말하는 중화 블록체인 전략이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내용을 언급을 했을까요? 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CZ는 중국 시진핑 주석에 의한 국가적 블록체인 추진 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에 한편 암호화폐와 토큰 없음의 블록체인에 주력할 방침에 대해 우려를 했습니다. 네, CZ는 거래 데이터로부터 중국의 암호화폐 요구에 확실한 반응을 느끼고 있고 코인 없음의 블록체인을 추진하는 국가정책은 향후 변화에 전망이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블록체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친화적인 자세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라고 평가한 다음에 요 며칠 동안의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의 움직임이 투자자의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시 주석의 발언은 시세를 간접적으로 견인하고 있었다 언급을 했네요. 네, 한편 완강히 암호화폐라는
단어 자체를 일절 언급하지 않은 중국의 블록체인 추진 정책에 대해서 CG는 그 실행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 정부는 이제 암호화폐 선전을 억제하려 하고 있지만 인센티브의 구조가 없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잘 작동하고 널리 보급된다 생각할 수가 없다면서 향후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는 아직 전망이 있다며 중국에는 여러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향후 암호화폐에서의 다양한 움직임이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P2P 거래도 시 주석 덕분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법정화폐 페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언급을 했네요. 네, CME 비트코인 옵션 거래 세부 사항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0년 1분기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대형 미국 금융 파생상품 거래소죠.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2020년 1분기 1에서 3월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비트코인 옵션 거래에 대해서 상세 발표를 했습니다. 네, CME는 이제 비트코인 옵션 거래 개시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처음으로 공식 발표를 했었는데 현재도 CFTC에 심사 중이라고 하네요. 이번 발표에 따르게 되면 옵션 거래는 자사가 제공하는 현금 결제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바탕이 된다고 하는데 거래 종료 시에는 한 개의 선물 계약에서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지표에는 규제에 준거한 자사의 비트코인 참고 기준 레이트를 채용 BRR 기준 레이트는 대기업의 암호화폐 거래소나 플랫폼에서의 트레이드를 기본으로 매일 산출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칠레 대표 유통그룹이 이제 육류 유통에도 블록체인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많은 이런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들이 속속들이 도입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 네,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칠레 대표 유통그룹 센코 수두 사나 슈퍼마켓 윙 슈퍼마켓이 육류 공급체인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는 이번 프로젝트는 JP 모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죠. 쿼럼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며 제공 업체와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각종 육류 상품의 정보와 원산지, 유통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의 모 회사죠. 후오비 그룹이 중동 및 북미 지역 암호화폐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후오비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해당 거래소들은 후오비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후오비 글로벌의 거래 페어 및 유동성을 활용하여 거래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한편 후오비 클라우드 플랫폼은 현재 후오비 러시아, 후오비 인도네시아, 후오비 태국, 후오비 아르헨티나 등 120여 개 거래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증권형 토큰 거래 플랫폼 하버가 SEC로부터 계좌 이체 대행 라이선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증권형 토큰 거래 플랫폼 하버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계좌 이체 대행 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네, 해당 라이선스를 통해서 하버의 증권형 토큰 소유권을 기록하며 증권형 토큰 발행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46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4.55원으로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다시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하락 뒤에 크나큰 가격 상승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